유자강이 모시게 된 네 번째 왕이었습니다. 유자강은요, 이 새로운 왕에게 냉큼 달려가 얼굴 도장 찍고 싶었겠죠. 하지만 유자강은 개인적으로 연산군에게 얼굴을 비추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성종이 사망했을 당시 유자강은요, 고향에서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중이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유자강 이렇게 답답한 상황 속에서 포기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든 연산군 눈에 띄어야겠다고 생각한 이 유자광, 이때 그가 노린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성종의 장례식. 유자광은요, 한양으로 올라가서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려 했습니다. 3년상 지금 어머니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올라가요? 어머니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 자, 건가요? 네. 그런데 어머니의 3년상을 치르는 중에 성종의 장례식에 참석하려면 이거는요,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유자광이 자신의 어머니의 묘를 버려두고 가는 것은 자칫하면 효를 저버렸다고 역풍을 맞아요. 맞을 수도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네. 얼자 출신에 그렇죠. 어머니 효도 안 하고. 그렇죠. 그래서 유자광은요, 자신의 주특기를 살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자광의 주특기 뭡니까? 새로운 상속. 맞습니다. 유자광은요, 자신도 성종의 장례식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신하의 도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 공자의 말씀에 따르면 부모 상중이라도 국상에 참여하는 게 옳다, 구구절절 간곡함이 담긴 상소문을 써서 올립니다. 충신 같네요. 대단하다 진짜. 지금까지 어심을 사로잡는데 백발백중이었던 유자광의 상소문. 이번 상소문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연산군은요, 유자광의 충심을 가상하게 여겼지만 신하들이 죄다 아니 되옵니다 반대하는 바람에 유자광의 청을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신하들이 그렇게 반대를 하는 거 보니까 이제 또 얘 시작됐구나. 예, 이제 시작도 못하게 막는 막은 거죠. 거야. 예. 원천봉쇄. 예. 네. 유자광은요, 1497년 연산군이 즉위한 지 3년째가 되던 해 한양으로 돌아옵니다. 조정으로 복귀한 유자광은요, 호시탐탐 연산군의 눈에 띌 만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죠. 그런데 유자광은요, 눈이 번쩍 뜨일 엄청난 정보 하나를 입수합니다. 그 정보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초. 사초는요, 실록을 만들기 위해 사관들이 기록한 자료지요. 사초. 그런데 성종이 죽고 편찬될 성종실록의 사초에 연산군이 들으면 기겁할 만한 내용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사초에 문제점이 있다는 걸 듣게 된 유자광은요, 헐커니 바로 이거면 연산군의 관심 바로 끌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합니다. 당시 조선의 왕들은요, 사초와 실록을 열람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자광이 연산군에게 가장 먼저 사초의 문제점을 알리는 사람이 된다?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이지. 충신되는 거죠. 아니 그렇긴 한데 거의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유자광은요, 원로 대신들과 함께 연산군을 찾아가 모든 것을 낱낱이 고합니다. 사초에 있다는 그 충격적인 내용 확인해 보시죠. 뭐예요? 전하, 김일선의 사초에 불충한 글이 실렸기로 전하께 아뢰나이다. 불충한 말이라니. 세조대왕께서 노산군의 시신을 산해버려 짐승의 먹이가 되게 했으며 또한 며느리 뻘인 귀인 권씨를 비롯하여 여염의 여인들을 함부로 취하려 하였고 소릉의 제궁을 파헤쳐 자, 보세요. 만약 이 내용들을 그냥 둔다면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세조의
문제적 행동들이 실록에 영원히 남게 될 상황이었던 겁니다. 이건 조선 왕실에 대한 능멸이었습니다. 자, 유자광의 고변을 들은 연산군, 이후 어떻게 했을까요? 다 삭제해야죠. 기록관 불러야죠. 네, 네. 1498년 7월 12일 문제의 사초를 쓴 사관 김일손을 체포합니다. 위를 능멸하는 풍습을 통렬히 뿌리 뽑으라. 완전히 이성을 잃은 연산군은요, 김일손을 모질게 고문하라 명령하죠. 그 뒤로는 조선 조정에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닥칩니다. 이때 사초가 발단이 되어서 연산군이 일으킨 충격적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무오사화, 무오년에 선비들이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무오사화는요, 조선시대 최초로 일어난 사화였습니다. 한마디로 조선 최초의 사화는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자광. 유자광. 와 근데 이건 정말 몰랐어. 와 신기하다. 자, 교수님, 네. 유자광의 말을 연산군이 굉장히 크게 받아들인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죠. 그렇죠. 연산군이 속된 말로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조가 즉위했는데 그것을 즉위가 아니라 찬탈이야. 그렇게 보는 정서가 상당히 편만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왕위를 찬탈한 자의 자식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연산군은 즉위한 초기부터 대관들하고 굉장히 갈등 관계였거든요. 그럼 연산군 입장에서 보면은 조선 왕조의 정통성을 부정한 사초를 인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그 빌미 삼아서 대관도 공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죠. 자, 유자광은요, 이런 정치적 흐름을 잘 꿰뚫어보고 연산군에게 필요한 걸 제 손으로 찾아 직접 갖다 바쳤던 겁니다. 그리고 연산군의 마음에 들기 위한 유자광의 노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유자광은요, 사초에서 문제가 될 만한 내용을 또 찾아냅니다. 와 유자광 진짜 바쁩니다. 바쁘죠? 와. 자, 그 기회. 글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조의제문. 중국의 황제인 의제를 추모하는 글이란 뜻이죠. 중국의 황제 의제는요, 어린 나이에 신하였던 항우에게 살해당한 인물입니다. 이 이야기 들으니까 누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세조. 아마 누구? 단종. 그렇죠. 그렇죠. 세조와 단종. 유자광은요, 바로 이 조의제문이 왕을 죽인 중국의 항우에 빗대어 세조를 비난한 글이라고 본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또 찾은 거예요. 또 찾아서 전하, 이거 보십시오. 자, 이 유자광의 고발을 들은 연산군 또 어떻게 했을까요? 또 하나죠. 이 좋은 기회다 하고 이제 또 이렇게. 맞습니다. 문제의 사초를요, 모조리 불태워버리고요, 김일손을 포함한 5명을 거열형에 처합니다. 그리고 이미 죽은 김일손의 스승 김종직까지 들어봤어요. 이거 우리 해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나서야 마무리됩니다. 기억나시죠? 네. 때 이게 바로 연산군 때. 무오사화의 내용이잖아요. 그 무오사화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유자광. 유자광이 있는 거예요. 와. 자, 그렇다면 이후 무오사화의 최대 공로자 유자광은 어떻게 됐을까요? 연산군에게 그 충심을 인정받아 성종 때도 임명된 적 있는 무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관직, 유자광은 5위 도총부 도총관에 임명됩니다. 이때 유자광의 나이가 60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유자광. 와 대단하다. 저는 연산군 좀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오히려 형 어. 말대로 진짜 쉽네요. 진짜 위기를 기회로 기회로 만들겠다. 맞습니다. 또다시 유자광은요, 왕의 마음과 돌아가는 정책 판세를 정확히 읽어낸 겁니다. 그리고 고발과 상소라는 유자광의 생존 기술이 다시 한번 빛을 발한 거죠.